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3월 둘째 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요일장 기분 좋게 좀 빨간불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한 주 동안에 좀 등락을 거듭한 끝에 양대 지수는 주간 상승률이 모두 전반적으로 1%가 넘었다고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넘는 강세로 마쳤고요. 그 안에서 계속해서 빠른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까지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여러 가지 모멘텀의 종목 장세가 펼쳐진 가운데서 또 우리가 반도체 관련한 모멘텀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3월 중순 이후에는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GTC도 18일에 있고 21일에는 또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있는데요. 이렇게 다음 주에도 또 핵심 섹터 내에서 또 반도체 관련한 또 다른 종목에서도 순환매가 나올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서도 증시의 방향성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기대를 해보시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참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함께 해결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 실시간으로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샵 3772번으로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주인공이죠. 오늘의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전문가님. 한 주가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항상 또 불금에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는 만큼 이번 한 주는 또 어떻게 보셨을지, 오늘장은 어떻게 보셨을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일단 이번 주는 뭐 괜찮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어느 정도 조정은 있었지만 제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드린 지가 이제 거의 한 달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시장에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많이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다만 이제 문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우상향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차별화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졌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감상으로는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온다라고 많이 못 느끼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 동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투자자분들이 체감을 못한다는 게 우리가 상승하는 종목들과 하락하는 종목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습니다. ADR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 이 ADR 지표상으로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계속해서 안 좋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올라가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 2주 동안, 3주 동안 뭐 한 달 가까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장이 밑으로 크게 밀릴 만한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어떤 상황에서든 돌발 변수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매크로적인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우리 시장이 크게 밀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급락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적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LG에너지솔루션이 여기서 더 크게 빠질 가능성도 굉장히 낮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빠질 것이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버텨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체감상 우상향을 하고 상승을 하는 증시가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 상승 종목 수가 많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우리 시장 좋았다가 장 중반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죠. 그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코스피, 코스닥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이 더 많아졌거든요. 하지만 종가 부근에는 상승 종목이 급격하게 많아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주가지수가 하반 경직을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저는 부정적인 의견은 크게 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시장 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3월달, 4월달,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 시기를 6월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4월이나 5월달까지는 우리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 없다. 내 종목이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움직임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모쪼록 좀 상승 종목들이 많아지기를 함께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고민도 많아서 지금 내 종목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한 분씩 또 고민 상담도 해결해드리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아래쪽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나가고 있습니다.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샵 3772번 문자 번호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영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에코엔드림이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82,000원에 30. 오늘 정말 많이 놀라셨겠어요. 그래요. 네, 많이 빠져서. 전문가님 어떻게 해볼까요? 네, 지금 비중이 30%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예. 에코엔드림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사실 뭐 성장성, 기업에 대한 성장성. 저도 이 에코엔드림을 저기 밑에 가격에 있을 때 방송에서 몇 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은 좀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장성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 기업이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금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현재 시가총액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여기서 매수가가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살짝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좀 걱정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하락을 했는데 오늘 뭐 그동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었던 엔캠이라든지 오늘 WCP라는 분리막 기업도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소재주들을 매도하는 과정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자금이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최근에는 또 제약바이오 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무언가를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매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뭐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AI라든지 반도체 쪽으로 제약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가려면 무언가를 매도해야 되는데 그 매도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에코앤드림이라든지 뭐 WCP 같은 기업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굉장히 낙폭이 컸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기술적인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봐요. 하지만 다음 주에도 이 에코앤드림이 반등을 하지 못하고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약간 투매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좀 버텨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가가 더 빠지면 좀 겁이 난단 말이죠. 그러면 겁이 나면 매도라면 또 다른 사람들은 또 그걸 보고서 투매를 계속해서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 바로 이제 대반등을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전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나게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사실 물려도 돼요. 돈을 잘 벌고 있고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놔두셔도 됩니다. 장기 투자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손절가를 좀 지정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54,000원대를 이탈하면은 크게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시간 외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외 단일가 거래에서 1.8%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이 이제 겁을 먹고 매도하는 물량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 생각에는 54,000원대, 54,000원대를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쉽지만 너무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절반이라도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재매수를 하더라도 일단 54,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물량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물량이 나온다라는 것은 밑으로 좀 더 무섭게 밀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54,000원 이탈 시에는 절반 손절의 의견을 드리고요. 이제 반대로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반등이 딱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일단 1차 목표가는 제가 7만 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7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래도 추세는 다시 복귀를 하는 건데 7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일단 7만 원까지 일단 목표가로 잡아드릴게요. 7만 원 올라오게 되면 전 다시 한번 연락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에코앤드림 같은 기업이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생각보다 더 강하게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7만 원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한 번 더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손절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절반이라도 손절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고요. 올라온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에코엠들이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 상담 보내주셨는데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매수가는 12,200원에 비중은 30% 담으셨습니다. 이 종목 오늘 장에서는 일단 8,570원의 종가 형성이 됐는데요. STO 관련해서 이 종목이 주목을 받았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좀 주가가 많이 밀려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매수가를 잠깐 좀 화면에 띄워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12,200원입니다. 12,200원이죠. 네. 12,200원에 30%. 30%. 일단 이것도 참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가 제가 이제 종목 상담도 해야 되지만 많은 분들께서 시청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좀 의견을 드려보자면 저 같은 경우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기업, 내가 분석한 기업이 언제 갈지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고 거래 대금이 들어와서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들은 일단 시장에서 선택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회사이거나 앞으로 그 매출이 뭐 짧게는 1년 안에 찍혀야 되는 기업이라는 거죠. 지금 이 STO 관련되어서 지금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서울옥션이라든지 K옥션 같은 기업들 뭐 매매도 했었고 괜찮게 봤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STO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분명히 시장이 형성이 될 겁니다. 분명히 시장이 형성이 될 것이고 그 시장의 규모가 또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STO라는 것은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가상화폐라는 것은 탈중앙화를 한다라는 그런 명분이 굉장히 강해요. 탈중앙화를 한다라는 거죠. 정부의 간섭이라든지 뭐 은행의 간섭,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제도에서 탈피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탈중앙화 하려는 가상화폐를 다시 제도권으로 끌고 오는 것을 STO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STO 시장이 반드시 커질 거라고는 보거든요. 근데 시장이 커진다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찍힌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게를 오픈한다라고 해서 모든 가게가 잘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STO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기업들이 더 가는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매출이 찍히는 기업들은 쫓아가셔도 돼요. 여러분 현대차나 기아 같은 거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 쫓아가셔도 됩니다. 근데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약간 성향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2,200원인데 이런 자리에서는 저는 좀 안 쫓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제가 이렇게 좀 안 좋게 이야기는 드렸지만 안 좋다라기보다는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주가가 하방 경직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한번 급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들이 한 번 더 상방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저는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10,000원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10,000원까지 반등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반대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장기 투자하시면 안 돼요. 장기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7,800원으로 손절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저는 너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절반 이상의 손절 의견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온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꺾인다라고 한다면 언제 12,200원까지 올라올지 솔직히 몰라요.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요. 2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게다가 30%이기 때문에 전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가가 밀리면 대응을 하시고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1만 원까지, 10,000원까지 올라왔을 때는 저는 절반 매도의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아쉽지만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좀 부각될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 일단은 1차 목표가 1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8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미래나노텍. 미래나노텍 매수가 비중 네.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22,10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아,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많이 빠져가지고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 바로 또 의견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일단 오늘 이게 많이 제가 네, 얼마 전에 약수익이 났는데 제가 안 팔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그러네요. 계속 빠지고 지금 있어서. 지금 네. 차트를 좀 보니까 네. 오늘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네. 주가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는데 네, 네, 맞습니다. 일단 미래나노텍이 저는 추가 대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네. 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그래도 기술적인 대응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 흐름상으로는 저는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하지만 주가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 혹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밀린다라고 한다면 이건 잘라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대에서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가 돌아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저점이 2월 1일 날 만들어졌는데 그 가격이 12,000원대입니다. 근데 오늘 종가가 2만 원이거든요. 고가는 24,000원을 넘어가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100%가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주가가 밀린다라고 한다면 좀 무섭게 밀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 밀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좀 드리고요. 안 밀릴 가능성도 조금 더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손절가는 잡아드릴게요. 손절가는 일단 16,500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게 만약에 16,500원을 이탈하면요. 2월 달 저점까지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손절가는 16,500원 의견 드리고요. 16,500원까지 밀리지 지금부터도 16,500원이면 굉장히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절가는 조금만 더 위로 잡아드릴게요. 조금만 더 위로 17,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17,000원 말씀드리고요. 주가 만약에 반등 준다라고 한다면 매수가 위로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일단 23,000원대로 잡아드릴게요. 23,000원까지 올라오면 대응을 하시면 좋은데 만약에 오늘 비중이 뭐 30%나 이랬다라고 한다면 제가 조금 더 안 좋게 부정적인 의견을 드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10% 비중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수익 매도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까? 추가 매수는요. 오히려 2만 원대 위로 올라왔을 때 공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은데 종가가
장이 마감이 됐는데도 2만 원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는 10% 정도는 추가 매수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미래 나노텍까지 진단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실시간으로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하나씩 좀 해결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전화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좀 고민에 대한 솔루션을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와 문자로 저희 방송 통해서 고민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전화 접수 02377-0279번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광 보내주셨어요. 태광 12,900원에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이 종목도 지금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전문가님, 매출이 계속 개선돼서 진입을 했는데 계속 하락하네요. 좀 속상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 종목 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이 태광이라는 기업 굉장히 좋은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주가 흐름이 좀 안 좋죠. 이게 그러니까 저도 전문가라고 하면서 종목들을 분석하거나 기업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좋은 기업이고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는데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잠깐 갤럭시아 머니터리 말씀드리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갤럭시아 머니터리도 매출과 영업이익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는 STO 쪽에 엮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살짝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봤을 때 태광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관심도가 떨어지죠. 만약에 이 기업이 STO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냉정하게도 시장은 관심이 없는 종목군들은 생각보다 오랫동안 조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광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아쉽지만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졌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 기업을 우리 시청자님께서 나는 이 기업을 좀 중장기적으로 볼 거야 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매도할 이유는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광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난 이거 좀 보유할 거야, 나 길게 볼 거야. 뭐 1년, 2년, 3년도 괜찮아 라고 하신다면 저는 뭐 매도 안 하셔도 매도 안 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기술적으로야 손절가를 잡아드린다면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손절가를 잡아드리면 1만 원이라고 잡아드릴 텐데 내가 이 기업을 1년 이상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기업 자체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좀 부각이 덜 되고 있기 때문에 짧은 호흡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걸 지금 단타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지금 방향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10,000원 이탈 시에는 손절 의견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만 내가 좀 모아가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보유하셔도 좋다란 말씀 드리고요. 매수가가 지금 12,900원인데 목표가는 14,000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약 22% 정도 제가 상방으로 잡아드리는 건데 사실 시장에서 부각될 때도 되기는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짧게 보셨다라고 한다면 좀 답답하실 수 있으니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중장기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14,000원까지 좀 끌고 가보시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또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맞춰서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태광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TV 볼륨 소리 조금 줄여주시겠어요? 네네. 종목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LS 에코에너지요. LS 에코에너지.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1,200원에 17%요. 21,200원에 17%. 네. 이 종목도 지금 좀 계속 좀 박스권 흐름인데 많이 빠져서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시가총액이 5천억, 자본금이 100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 저는 이 기업 바로 반등을 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반등을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도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상승을 꾸준히 해왔고 그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꺾인다라고 한다면 주가라는 것이 가격 조정을 받고요. 그 다음에는 기간 조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가격 조정,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손절가를 잡아드릴 텐데 요 손절가를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저는 17,000원으로 잡아드릴게요. 요 17,0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종목 상담 쭉 진행드리고 있는데 제 말이 무조건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의 의견을 좀 드려보자면 저는 이 기업이 17,000원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하락하거나 옆으로 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답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17,000원을 이탈할 때는 저는 손절의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17,000원이라고 한다면 4,200원 정도니까 약 20% 정도 손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전 절반 정도 손절하시는 거는 그렇게 타격은 있겠지만 그래도 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17,000원 이탈하게 되면 저는 절반 손절의 의견을 드리고요. 다행히도 17,000원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매수가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일단 목표가는 2만 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만 원까지 올라오면 저는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가가 올라가다가 한번 꺾이죠. 근데 그 꺾인 자리에서 좀 빠르게 돌려 세우는 기업들이 좋은 거예요. 오랫동안 돌려 세우지 못하면 그거는 못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 2월 달에 한번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신고가 경신 이후에 계속해서 치고 올리지 못하고 다시 한번 되밀림이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밀리면 저는 3개월 이상 어려우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손절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틀려가지고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2만 원까지 복구가 되면 여기선 이제 다시 한번 추세대가 복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는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S 에코에너지까지 진단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서 받아볼게요.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이 지금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맥 보내주셨어요. 알맥 지금 매수가 비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5,480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 담으셨습니다. 지금 사연을 또 문자로 보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추가 매수 혹은 손절해야 될까요? 대응 전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어떻게 좀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저도 이제 알맥이라는 기업을 한번 깊이 연구해 본 적이 있는데 좀 주가 흐름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올해 연초에도 그렇고 뭐 2월 달에도 한번 올라오면서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주가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좀 아쉽지만 좀 위태로운 자리에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기업이 사실 뭐 업황이나 실적이나 뭐 앞으로 성장성을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그의 100% 주가가 수렴한다라고 한다면 주식 투자가 정말 쉬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때 우리가 좀 현명하게 대응을 해야지만 손실이 날 때 손실을 좀 줄일 수 있고 수익이 날 때 수익을 좀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맥 같은 경우도 저도 좀 시간을 두고 본다면 상승할 만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주가의 흐름상 지난 2월 달의 저점대인 39,850원이죠.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면 주가가 하방으로 좀 더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상장을 한다라는 것은 시장에 처음 입성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거든요. 근데 신규 상장된 이후에 이 업종 자체가 시장에서 관심이 좀 덜하거나 시장에서 뭐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다거나라고 한다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럼 굉장히 오랜 기간 고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맥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전 지금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39,800원이 39,850원이 그 2월 6일 날의 저가인데 요 가격과 오늘 종가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도 바로 요 가격대를 깰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는 조금만 더 여유 있게 잡아드릴게요. 손절가는 39,500원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어떤 생각을 하실 수가 있냐면 지금 많이 빠졌죠. 뭐 작년 9월 달에 8만 원 했던 게 빠지고 안 빠질 것 같아서 더 매수했는데 또 빠지고 이런 과정에 지금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39,500원 말고 제가 다시 한번 정정드릴게요. 손절가는 39,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39,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한 5% 정도 밀리면 전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비중이 이제 10%이시니까 좀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한번 잘라내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39,000원 이탈할 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46,000원 선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6,000원까지 올라오면 전 그때부터는 알맹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목표가를 45,000원, 46,000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매수가까지도 복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좀 가지셔도 됩니다. 다만 제가 지정드린 손절가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일단 잘라내고 나중에 올라오더라도 일단 잘라내고 추후에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맥 지금 39,000원 손절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45,000원 선까지 올라오면 그때 좀 매수가 회복을 기대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2월 29일 날 에브리보 종가 에브리보. 네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2만원이고요. 비중은 30%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28,000원에 30% 지금 에브리봇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이 종목도 좀 쭉 빠진 뒤로 좀처럼 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고민이 돼서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요즘 어떻게 볼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기술적인 대응을 하신다면 그래도 손실을 많이 줄이거나 뭐 수익권에서 매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꺾이는 과정에서 이 종목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데 종목을 선호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이 차트의 모양새를 선호하진 않는데 여기서 지금 죄송합니다. 4일 동안 5일 동안 어떻게 보면 하방 경직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까지 내려왔을 때는 매수하겠다라는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매수하겠다라는 물량들이 들어오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는데 여기서 밀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는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여유 있다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24,500원으로 의견을 드릴게요. 현재가 대비해서 10% 밀리면 그때는 저는 손절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게요. 내가 지금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더 밀리면 더 매도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가격대를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주가가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에브리봇을 비롯해서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조금 저점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에브리봇 같은 경우도 최근 만들어지고 있는 이 하방 경직에서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반대로 이제 밀린다라고 한다면 지정드린 손절가에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매수하신 가격 위로는 충분히 올라와요. 매수하신 가격 위로는 충분히 올라오기 때문에 목표가는 일단 35,000원으로 잡아드릴게요. 35,000원까지 올라올 수가 있는데 반대로 밀린다라고 한다면 그때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로봇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달 말에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조금의 모멘텀이 시장에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그게 명칭 자체가 생각은 좀 안 나는데 3월 달 말에 로봇 쪽에 자금이 한번 유입될 만한 이슈가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말고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로봇 관련주들이 한번 이렇게 쫙 고개를 들어주면 그때 에브리봇은 말씀드린 대로 수익 매도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로봇 관련주들이 고개를 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손절가 이탈 시에는 저는 대응을 꼭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브리봇까지 자세한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또 마지막 상담을 받아보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또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종목 상담은 저희가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까지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유의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이 좀 속상하신 마음도 달래주시고 종목 고민들 상담 좀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재편해 볼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타임 특가 종목으로 저희가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투자 강자, 요즘 참 핫한 또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시는 전문가님이십니다.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 이후에도 소통을 이어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박스를 그냥 스캔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박스 기본 카메라 갖다 대신 이후에 노란색 링크 터치하시고요. 5225번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바로 노란톡방 안에서 이재규 전문가님과 조금 더 긴밀한 소통 이어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어떤 종목을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셨는지 리뷰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방송에서 종목들을 몇 개씩 소개를 드려요. 그래서 뭐 사실상 정확하게 매수가와 목표가, 뭐 손절가까지 지정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상승할 만한 여력이 있는 종목들을 항상 소개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 소개드렸었던 기업들부터 쭉 리뷰를 해볼 텐데 이 기업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초록색, 연두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초록색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초록색 같은 경우는 전부 다 20%가 넘게 올라온 기업들입니다. 가장 밑에 보시면 테크윈 같은 경우는 190%가 올라왔는데 뭐 최고가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소개드렸었던 이 종목들이 전부 다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한 종목도 열애가 없는 부분이죠. 지수 자체가 흐름이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못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개드린 종목들은 전부 다 올라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의 종목군들도 한번 넘겨볼게요. 지금 리뷰 자료가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1일에는 제가 두 종목밖에 소개를 안 드렸어요. 토비스라는 기업과 선익시스템이라는 기업을 소개드렸는데 둘 다 올랐죠. 27% 올랐고요. 11월 20일에는 세 종목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세 종목 다 올랐죠. 칩셋미디어라는 기업은 81%가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방송에서 소개드리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올라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종목군들을 보시면 사실상 마이너스라고 적혀 있는 종목이 없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을 매매하셨을 때
적어도 수익 구간에는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1%가 될 수도 있고요. 0.5%가 될 수도 있는데 물론 마이너스 종목도 있긴 있습니다. 뒤로 막 넘겨보면 몇 종목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과정까지 수익이 났다가 거기서 밀릴 때 대응만 잘한다라고 한다면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11월 27일엔 제가 2종목을 소개해드렸고요. 28일에는 또 4종목을 소개해드렸죠. 근데 이 종목들이 전부 다 제가 비슷한 관점에서 소개를 드렸어요. 업종 자체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지만 이 종목들을 제가 선별한 이유는 제가 즐겨 사용하는 기술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주식 매매하시면서 이동평균선 같은 것들 많이 보실 텐데 보조 지표도 많이 보시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지표들을 만들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라인을 이용해서 제가 선택한 종목들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종목 상담을 안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수가 좀 많았었죠. 당시에 이제 한글과 컴퓨터라는 기업을 소개를 드렸었고요. 160%가 올라왔고 ABL 바이오 최근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 나오고 있죠.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 자금이 들어오면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중항체 쪽과 엮이면서 변동성이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12월 5일 날 ABL 바이오라는 기업의 거래 대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을 받고 있었던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을 제가 왜 선별을 했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면 빨간색 라인이 있죠. 이 라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HTS에도 MTS에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설정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이제 종목 상담하면서도 안내가 나갔지만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무료로 배워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을 설정하시는 방법을 배워가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빨간색 라인 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을 공략한다면 이 빨간색 라인 위에 있다는 것은 추세가 돌아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세가 좀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선별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잠깐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이 빨간색 선 라인 위에 있다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올라가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2,000종목이 넘거든요. 근데 그 2,000종목이 넘는 종목 중에서 내가 좋다라고 판단하는 기업이라든지 내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을 선별해서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적어도 이 빨간색 선 위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선별하셨을 때 수익 날 확률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매매를 거의 20년 가까이 했어요. 20년 가까이 하면서 만들어 놓은 수식 관리자를 이용한 그 기술적인 타점을 잡아내는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좀 배워 가신다라고 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쭉쭉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스튜디오 미르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55%가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군들, 근데 사실 여기 보시면 적어 놓은 것처럼 최대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로 해서 제가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조금 치사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색안경 끼지 말고 한번 봐보세요. 덕산테코피아 88% 올라왔는데 최근에는 뭐 비만과 관련되어 있는 중간체를 양산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됐죠. 상한가에 진입했었는데 이 덕산테코피아가 12월 18일 날 우리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특가 종목으로 소개를 드린 종목입니다. 왜 드렸냐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었던 그 빨간 라인, 제가 고수 라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이 라인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소개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12월 18일 날 뉴프렉스라는 기업 소개드렸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애플의 비전 프로와 관련되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잘 나왔죠. 근데 이 종목들이 이 고수 라인, 이 빨간색 라인 위에서는 굉장히 잘 포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실제로 자금이 들어오고 시장에서 뉴스가 나오기 이전부터 포착이 많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빨간색 선을 설정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분명한 기준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HT에 설정을 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 데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리뷰 내용들이 많으니까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기업들, 제가 뭐 1월 15일 날,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이제. 당시에도 서진시스템과 덕산테코피아 소개드렸는데 덕산테코피아 1월 15일부터 지금 100% 가까이 올라왔고요. 근데 이 종목들은 뭐라고요?
공통점이 이 빨간색 라인 위에서 우리가 공략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라인은 여러분들께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배워가실 수 있다는 부분이고 1월 19일 날에는 제가 세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YC캠, 나무가, JI테크 말씀드렸는데 48%, 55%, 38%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지금 고수 라인을 설정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특가 종목을 준비를 했어요. 특가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이 특가 종목 같은 경우도 고수 라인을 이용해서 제가 선별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잠깐 앵커님께 안내를 넘겨드리고요. 제가 그다음에 고수 라인이 아니라 특가 종목 설명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히든 종목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덕산, 테코피아 같은 종목, 뉴프렉스 같은 종목을 어떻게 미리 선점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고수 라인에 포착됐기 때문에 고수 라인 상단부에 있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또 공략을 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수 라인은 고수가 고수익을 노릴 수 있다라고 해서 고수 라인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기술적인 지표를 통해서 내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고수라인 설정법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휴대폰 빠르게 가져오셔서 기본 카메라로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박스 그냥 화면에 가까이 가져다 대신 이후에 비밀번호 5225번 걸려 있습니다. 5225 입력하시고 이재규 전문가님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셨으면 좋겠고요. QR 활용보다는 문자가 조금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우리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이재규 이렇게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타임 특가 종목 바로 여쭤볼게요.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특가 종목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종목 상담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네요.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상신 EDP라는 기업이에요. 최근에 이제 대형주 중에서 삼성 SDI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신 EDP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라인 위에 올라와 있죠. 고수 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는 기업인데 주가 더 갈 겁니다. 제가 그동안 리뷰를 보여드렸잖아요. 앞에서 그 기업들 보시면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제가 소개드렸던 기업인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이 상신 EDP 같은 경우도 한 달 뒤에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메가터치라는 기업입니다.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반도체 쪽에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고수 라인에 드디어 포착이 됐어요. 상단부에서 포착이 됐기 때문에 메가터치 역시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까지만 하죠. 선익시스템이라는 기업인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나라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애플 쪽의 물량을 전부 다 싹쓸이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거래가 들어오고 있는데 고수 라인 상단부에 있다가 다시 한번 상단부로 올라왔습니다. 이 기업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두 종목과 함께 이렇게 세 종목 오늘 특가 종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가격 전략이라든지 추가적인 안내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히든 종목이 있을 텐데 앵커님 안내 한 번 더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임 특가 종목 지금 세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신 EDP, 메가터치 그리고 선익 시스템에 대한 더 자세한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5225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든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어떤 종목일까요? 네, 히든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선별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은 이제 LFP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주가 흐름 굉장히 좋죠. 지금 약간 상단부에서 고수라인 위로 올라왔는데 이 기업은 굉장히 빠를 가능성이 높아요. 제 생각엔 다음 주 내로도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기업에 대한 종목명이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히든 종목 지금 2차 전지 LFP 소재의 탑픽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 종목의 종목명과 그리고 자세한 또 적재적소에 맞는 전략이 궁금하다. 이재규 전문가님이 시장을 바라보시는 해안이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그냥 스캔하신 뒤에 비밀번호 5225번입니다. 입력하시고 이재규 전문가님 만나보셨으면 좋겠고요. 샵 3772번으로 이재규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금요일장 상한가 특급 배송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어려운 시장 대응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